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김남길님의 어떤 이런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김남길님의 어떤 연기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분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김남길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연기적인 매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봐주시고, 다음에 김남길님 다른 작품에서 보실 때 저희가 얘기한 거를, 말씀드린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김남길님의 연기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김남길님의 연기적인 어떤 매력이라든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아까 초반에 퇴폐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퇴폐미가 뭐죠? 약간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이 사람 약도 할 것 같고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보낼 것 같은 매력. 그렇죠. 약간 뭔가 나쁜 남자 같기도 하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나쁘게 말하면 페인 같은 그렇죠. 건데 이게 굉장히 잘 소화하면 너무 섹시하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그 표현을 쓰려고 했어요. 섹시하다는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이 퇴폐라는 게 그 말 그대로 퇴폐예요. 근데 거기에 미자가 붙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 미가 뭡니까? 아름답다는 뜻인데 이 퇴폐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인데 거기에 아름다움이 붙여졌습니다. 이 부정적인 단어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그 미라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퇴폐미인데 김남길님이 우리나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에 들지 않을까, 퇴폐미로. 어쩌면 이거일 수도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팬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데 원톱이 아닐까. 사실 이런 멘트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퇴폐미를 약간 드러내는 배우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국내 정서상 사실 이런 뭔가 개인적인 영역을 드러내는 부분인데 퇴폐미가 이런 게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좀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뭐 이게 저희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외국 가면은 너 어제 뭐 했냐 했어. 그죠.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 어제 뭐 했냐? 우리나라 섹스했어? 미친 새끼 아니야? 그렇죠.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서적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김남길님이 뭐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작품 몇 개가 있는데 상어라든지 나쁜 남자 이런 걸 보시면 그 있어요. 머리가 쫙 길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눈을 살짝 가리는 그 구도를 되게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수염, 약간의 이 코수염까지 더해져서, 그리고 약간 몸이 울그락불그락한 게 아니라 좀 호리호리하신 편이잖아요. 거기에 또 잔 근육이 제대로 각 잡혀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어떤 잔 근육과 눈빛, 비주얼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섹시해 보일 수 있는 요소를 이미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거기에 부드럽고 차분한 음성까지 더해집니다.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김남길 씨 같은 비주얼로 예를 들면 카페에 탁 이러고 앉아있는데 저희 뭐 주문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종업원이 와서 주문하시겠어요? 네, 뭐 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이러면 굉장히 깨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봤을 때 B하고 넘어가서 김남길님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러 카페에 들어왔다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십시오. 이거나 김남길님의 비주얼로 들어왔는데 어서 오세요 했는데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요. 이거나 굉장히 좀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죠. 이런 말이 좀 위험하긴 한데 사람이 급이 떨어져 보이죠. 그렇죠. 좀 뭔가 좀 사람이 이제 가벼워 보이고 굉장히 뭐랄까 좀 없어 보이고 막 약간 이렇단 말이죠. 우리 사랑합시다. 유맨 사랑합시다. 이 목소리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만큼 김남길 배우분의 이 얼굴에 걸맞는 목소리를 탑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그 얼굴에서 제 목소리 나오면 괜찮은데 제 얼굴에서 남길이 형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지만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남길님은 그러니까 느낀 게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다. 무기죠. 그렇죠. 무기죠. 그럼요. 그거는
뭐 물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목소리란 거는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걸 타고나신 거 그것도 뭐 실력이죠. 따지면 네, 따지면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김남길님의 작품들을 기회가 되셔서 보실 수 있으시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눈빛 그리고 음성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연기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나이가 있으신 배우분들도 난 아직도 연기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항상 뭐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100마디보다 한 번의 행동보다 찰나의 눈빛이 더 강한 임팩트를 준다라고 항상 저는 그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눈빛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남길님은 그런 어떤 퇴폐미와 그다음에 그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여성분들로 하여금 이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약간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아련하고 우수에 찬 눈빛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속된 말로 눈 돌 때 그땐 또 이제 그런 어떤 살벌한 눈빛을 갖고 계십니다. 눈 돌면 그냥 뭐 도라이예요. 이제 사이코 같아요. 정말 사이코 같아요. 그 최근에 그 영화 뭐죠? 설경구님이랑 나왔던 거 살인자의 기억법. 네,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거기서도 굉장히 사이코틱했거든요. 거기서. 네, 거기서도 굉장히 설경구님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 사실은 거기에 김남길님이 오랜만에 가서 저는 되게 재밌게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뭐 일단 눈빛이 한몫을 해버리니까 대한민국의 눈빛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배우가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저는 항상 또 이제 김남길님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김남길님은 굉장히 좋은 눈빛과 좋은 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엄청 많은데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였고 여기에 또 더불어서 김남길님의 또 다른 이제 장점, 연기적인 장점은 저는 뭐니 해도 섬세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함이죠. 그죠? 엄청 디테일하세요. 보면 사실은 김남길님의 비주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상남자, 뭔가 짐승남 여기랑은 사실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가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울그락불그락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이 꽃미모에 좀 그쪽에 조금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이 있지. 약간 따지자면 멋보다는 아리따우신 쪽. 그죠. 약간 물론 당연히 멋있으신데 약간 스트릿 느낌은 아니잖아요. 약간.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 김남길님이 그런 역할을 맡으시면 당연히 충분히 잘 소화를 하시겠지만 왜냐면 판도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는 심지어 8kg를 찌워서 나오세요. 물론 거기에서는 뭐 이제 경상도 분으로 나오시는데 김남길님은 서울 강동구 태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가 좀 어색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저는 또 오랜만에 김남길님의 연기를 봐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8kg를 찌워 오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체중 변화를 크게 뭐 설경구님처럼 이렇게 크게 두시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맡으셔도 물론 커버가 가능하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보는 시선에서 봤을 때 김남길님이 약간 어울리는 건 뭔가 약간 샤프하고 뭔가 좀 지적이고 좀 냉소적인 수도 있고 이런 게 어울려요.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몇몇 작품에서는 아주 그냥 잔망미가 터져버리죠. 그렇죠. 요번 열혈사제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좀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컬러가 좀 다른데 이 열혈사제에서는 요거 뽑고 저거 뽑고 다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쵸. 무슨 뭐 그 캐릭터 설명 보니까 뭐 분노 조절도 있고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뭐 국정원 특수부대 출신의 그렇죠. 뭐 알코올 중독의 신부님이기도 하고 금단 현상 신부님인데 이 금단 현상이 있으세요. 여기 여자까지 하셨죠. 그렇죠. 너무 예쁘셨죠. 그 보면은 최근에 열혈사제가 이제 성공리에 종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열혈사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다채로운 매력을 봤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을 봤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이제. 보면은 거침이 없어요. 막 갖다 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이거 왜 안 돼요?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요? 이거 좀 됐으면 좋겠는데가 아니에요. 이거 왜 안 돼요?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돼, 이게? 해줘!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닌가요? 공감 못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아무튼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이게 감정적인 거나 그런 게 이제 겉으로 좀 많이 드러나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굉장히 이 디테일함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거기 김남길님의 연기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좀 굉장히 섬세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디테일하다, 섬세하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연기하는 사람들끼리는 아는데 대본에 점 하나까지 연기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말을 하는 연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럼요. 이 점점점 그렇죠.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여기에 무수히 많은 걸 담고 있거든요. 사실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아까 형이 사실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그렇죠. 상대방이 100을 주면 저도 못해도 90으로는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밸런스가 맞죠. 100이 왔으면 120을 주면 더 좋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100을 줬는데 내가 15밖에 못해. 문제가 이거 있죠. 완전히 짜치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근데 이 열혈사제 안에서 그 중심을 잡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배우분들이 너무 다 같이 잘했어요. 같이 잘하셨어요. 다 같이 잘하셨는데, 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배우분들에게서 수준 차이라는 게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연차도 있을 수 있고 경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그 모든 배역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인물로서 이거에 밸런스를 맞춰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던져준다는 게 사실 이건 좀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떤 나쁜 뜻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만큼 김남길님의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좋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예.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김남길님의 연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딱히 상대 배우들 그러니까 그동안 맡으셨던 배역들을 보면은 상대 배우까지 포함해서 보면 딱히 뭐 이렇게 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 묻는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 묻었던 거겠죠. 김남길님이 이만큼 하신 만큼 상대 배우도 이만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뭔가 뭐지 이거는 쉽지 않고 잘 묻어갔는데 묻어갔다는 게 묻혀갔다는 게 아니라 묻어서 갔다는 게 이렇게 묻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상호 간의 어떤 신뢰와 이해와 그리고 상호 간의 어떤 연기력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 김남길님이 정말 잘한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견이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그 TVN인가요? 인생술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인생술집. 네. 거기에서 김남길님이 박성웅님이랑 같이 나오셨는데 그런 인터뷰 대목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례한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 그렇죠. 배우분이세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케미를 맞추는데 전도연님이 쉴 때 이렇게 촬영장에서 쉴 때 이렇게 오셔서 이랬대요. 김남길님한테. 실제로 그 인생술집 보시면 나오는데 그냥 앉아 계신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네, 선배님. 여기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여기로 해. 여기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물론 김남길님은 그 전부터 잘했는데 대배우이신, 대선배님이신 전도연님이 봤을 때 당연히 후배로서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런 코멘트를 해주는 선배가 있다는 게 김남길님한테 진짜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물 같은 멘트잖아요. 그쵸. 이 연기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연기를 하라는 뜻인데 그 전도연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황송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여태 연기 공부 헛했구나. 진짜 야 이거였구나. 사실 근데 이 얘기가 요새는 이 시청자분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잘 보시기 때문에 이 보는 이 수준의 눈들이 엄청나세요. 전문가 보지 않단 말이에요. 레벨이 다들 높아지셨죠. 네, 그리고 전문가 정말 이상급으로 디테일하게 분석까지 하진 않으시겠지만 딱 보고 얘 여기 잘하네? 얘 못하네? 이거를 바로 아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근데 대중한테 인정받고 있는 배우란 말이에요. 주변에서 이런 많은 도움들이 있었다. 이런 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이게 상관없는 사설이긴 한데 저는 배우가 저 사람 연기 잘한다 라는 말이 칭찬으로 들려야 한다는 게 참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학자는 수학을 잘해서 수학을 하는 거고 그쵸. 배우는 당연히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고 그쵸.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가수인 건데 그쵸. 가수인데 실력파 가수 실력파 배우 참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그쵸. 그게
특별해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말에 약간 좋은 말의 뜻인데 약간 어폐가 좀 있다. 예, 그런 이제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이게 또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10명의 배우가 있는데 한 명이 실력파 배우다. 그러면 10명 다 잘하는데 그 와중에 또 특출나게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골프에서는 타이거 우즈가 있듯이 요즘 선수들 보면은 뭐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근데 타이거 우즈는 거기서 더 특출나게 잘한다. 어나더 레벨이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수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승철님이나 뭐 임재범님이나 이런 분들. 여자 보컬분 중에는 개인적으로 거미, 그렇죠. 뭐 이선희 이선희 선생님 계시고 또 뭐 인순이 선생님도 계시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김남길님이 꾸준히 작품 활동은 하시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그러니까 오래 해오셔서 필모가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년 혹은 뭐 분기마다 이렇게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작을 하시는 타입은 아니시죠. 그렇죠. 이 팬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김남길 월드컵이라고 그래요. 월드컵. 4년마다 드라마를 한 번씩 하셨거든요. 이번 열혈사제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한 거긴 한데 사실 그래서 이제 브라운관에서 뭐 자주 만나보고 싶은데 그쵸. 안 하니까 네. 빨리 와야 되는데 남길 오빠 봐야 되는데 근데 월드컵이 4년마다 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는 김남길님을 많이 보고 싶다. 예. 이제 필모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랄까 그 간격이 좀 길죠. 넓으시죠. 예. 그래서 그렇지 사실 김남길이라는 배우는 이제는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위상이 있는 배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중견 배우시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사실은 근데 요새는 저희가 나이를 바라보는 좀 시각들이 대중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요새는 이제 뭐 나이 40 정도면은 아직은 젊다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말이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중견이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덧 김남길님도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동안이시지만 어느덧 이제 40줄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사실은 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무르익어요. 농익는다 그러죠. 이제 농익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연기들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또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김남길님의 연기적인 매력 크게 저희가 3가지만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빛. 두 번째 음성. 그리고 세 번째 디테일함. 네. 섬세함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그렇죠. 섬세함, 디테일함. 음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목소리가 좋은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리의 그 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 좋은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되게 좋아요. 듣기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편안함을 주는, 안정감을 주는 소리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소리의 질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소리의 볼륨 혹은 뭐 톤의 높낮이가 아니라 소리 자체의 갖고 있는 질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김남길님의 그 음성의 질감을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김남길님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음성이 좋으세요 보다는 김남길이라는 배우는 음성의 질이 되게 좋다.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쭉 보시면 남길이 오빠 혹은 남길이 형 목소리가 좋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잘 음성을 들어보시면 이 질감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질감이 좋다 보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목소리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연기를 하실 때 되게 듣기 편한 거죠 우리가. 딱히 뭐 이렇게 튀는 뭐가 없잖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훈련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소리 질들이 다 좋으시지만 이제 김남길님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눈빛, 음성, 디테일함 혹은 섬세함.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김남길이라는 배우의 작품을 보실 때 오늘 저희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 번쯤은 김남길님의 연기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개봉을 아직 안 했는데 클로젯이라는 작품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영화인가요? 네, 영화인데 클로젯이라는 그 작품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또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러 가신다면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 3가지를
베이스로 한번 김남길님의 연기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김남길님이 생각보다 상복이 없으세요. 아, 그렇죠. 네, 상복이 없으세요. 그 인생 술집에서도 상을 좀 받고 싶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미네이트는 많이 되셨죠. 그쵸. 노미네이트 많이 되셨어요. 약간 우리나라의 디카프리오 같은 느낌. 그쵸. 디카프리오 그 형님도 아카데미에서만 노미네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죠. 자, 이번에 후보 뭐 김남길 씨 포함되어 있고요. 뭐 디카프리오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 두 분이 붙었을 때 그 누구도 상을 못 받지 않을까. 아, 둘 다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두 분 다 뭐 동반 수상을 하든지 그쵸.